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른바 5.18 과잉보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0년 5.18 당시 광주 조선대 3학년생으로 5.18을 광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정재학 시인은 5.18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달랠 길이 없다. 어떤 무법천지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소위 민주화 졸부를 만들어준 5.18 먹잡한 무법지대에 있음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이를 깨닫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잠을 못 이루게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정 시인은 5.18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너도 먹고 나도 먹자는 식의 일종의 정치적 먹자판이 되었다. 그리고 반국가 집단들이 살아가는 현금 지급기가 되었다면서 보상만 가지고도 이러니 다른 건 따지지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 외에 다른 것이란 공무원 시험에 지나친 가산점 문제 등 보상 외의 각종 특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단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문제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정재학 씨는 먼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공개한 징글징글한 5.18 4차 보상과 노태학 대법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5.18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달랠 길이 없다. 어떤 무법천지를 보는 느낌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5.18 먹잡한 무법지대에 있음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이를 깨닫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잠을 못 이루게 한다.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부마항쟁 유공자들은 선정되면서 이미 1차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5.18의 경우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많을 경우 당시 아파트 세 채 값이었고 2, 3억 원이었다는 것이다. 하긴 윤 기관이 보상을 받고 북으로 튀었을 때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에 준한다면 기타 민주화 유공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보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심을 통해 2차 보상이 있었고 이후 국가배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3차 보상이 있었다. 2중 3중의 보상이었다. 아예 민주화 졸부를 만들어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최근 4차 보상으로 840명에게 무려 430억 원, 1인당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지급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대법원 판사는 노태학이었다. 무려 4차라 징글징글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5.18 정신을 독재에 항거한 정신이라 말하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독재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현재 정립된 확고한 5.18 정신이란 없다. 그리하여 5.18 유공자 중에서 5.18 독재 항거에 걸맞는 공적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유공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가짜인 것이다. 그럼에도 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대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르면 1회 보상 또는 기보상자를 포함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상충법을 제정하여 지급하였고 여기에 가짜가 섞여든다. 한둘이 아니다. 전과 17범이 부상자회를 이끌고 있다. 민주화, 5.18, 부마항쟁 유공자 등이 3중으로 보상받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가짜 유공자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추미애나 이석기가 대표적인 예다. 물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도 이에 속한다. 교육, 문화, 종교를 포함하면 최소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재학 씨는 이어서 5.18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5.18의 진정성 여부다. 지금까지 드러난 5.18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김대중의 역할과 북한의 작용을 보면 5.18의 희생자는 있지만 유공자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리하여 5.18에 연결된 사건들은 태반이 북한이 조종하거나
주사파가 주동이 된 반미 시위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동조하거나 군중 심리에 휩쓸린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있었을 뿐이라는 게 정설이다. 미 문화원 방화사건 주동자 정청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심지어 이하경 같은 난민전 소속 강도 살인 미수범도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을 했거나 하고 있다. 국가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토록 크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청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89년에 미 대사관 관저에 극좌 학생들이 난입해서 사법 처리됐는데 정청래가 그중 한 명이죠. 그런데 이런 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도 국회 쪽에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 씨는 이어서 특히 74년 민청학년 사건과 5.18 전 예비검속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5.18 후 발생한 무림, 항림, 부림, 아람회 등과 부산, 대구, 미 문화원을 불지른 공안사건 관련자들의 경우는 5.18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 주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익반역 사건들 모두 현재 5.18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5.18 후광에 깃들여 모두 유공자가 되었다면서 그리하여 이들은 1. 5.18 유공자로 등록 1차 보상을 받았으며 2.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에도 사법부에 재심 청구 및 재심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2차 국가보상이 있었고 3. 형사소송법에 따른 3차 배상이 뒤따랐으며 4.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4중 보상을 받았고 5. 그중 일부는 민주화 유공자로 새롭게 보상을 받았다. 6. 그리고 부마항쟁 보상까지 6중의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마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리하여 5.18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너도 먹고 나도 먹자는 식의 일종의 정치적 먹자판이 되었다. 그리고 반국가 집단들이 살아가는 현금 지급기가 되었다. 보상만 가지고도 이러니 다른 건 따지지도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시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국립묘지 안장건은 더욱 기가 막힌다. 법원 유공자로 지정된 후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 외로 5.18 유공자가 된 후 뇌물죄로 처벌받은 김대중의 맏아들 김홍일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김홍일은 2019년 사망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은 법을 고쳤고 김홍일은 국립묘지로 들어간다. 분명한 것은 5.18과 민주화 관련 모든 과도한 보상은 김대중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었고 노무현으로 이어져 문재인이 심화시킨 행위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까지 고쳐주는 짓은 엄연한 반역질이다. 국가보훈부는 죄가 없다.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무엇을 못하였겠는가? 국가보훈부는 5.18 민주화 유공자가 5.18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하면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유공자로 등록하는 일, 즉 등록 대행만 한다는 보훈부다. 정 시인은 이어서 5.18 4차 보상 판결의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끝으로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다. 노태학은 2022년 대선이 끝난 그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명수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다. 대법관 노태학은 좌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면서 전 문화부 차관이었던 노태강의 동생이다. 그는 5.18 4차 보상을 판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의문이 물 끓듯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그는 국정원이 확신하고 발표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제 혐의에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관직위에 앉아 부정선거라는 반역을 지원하고 있는 노태학은 권순일보다 더한 자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법의 개라 평가해야 한다. 정말 징글징글한 5.18 4차 보상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박지원과 노태악과 봉준호와 아이유와 부정선거. 박지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포섭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2중 3중도 아니고 4중 보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요.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정 시인은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단장인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하는 김희수를 잡아라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희수는 정재학 시인과 같은 전북 고창 출신이라고 정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수는 민주당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 단장이다. 전 헌법재판관이었으며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간첩정당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이 인물이 민주당의 부름을 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희수의 전력을 보면 그 사상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석기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또한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 전교조 해직교사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인물이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희수는 탄핵의 합법적 근거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에 동원된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왜 헌재가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했는가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거기에 아주 쉽게 동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 어느 나라에 탄핵 사유가 중도에 바꿔지는 일이 있을까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헌재가 권유했다는 점은 헌재와 민주당이 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내란죄를 빼는 짓이 그게 내란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미 헌재는 탄핵을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탄핵은 정해진 사실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트럼프 취임 전에 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만사 휴일 것이므로 그 이전에 탄핵을 끝내야 한다는 짙은 의도가 느껴진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국헌문란의 내란죄까지 조사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내란죄를 뺀 것은 아닐까? 누군가는 탄핵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민주당과 좌익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판단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즉슨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일이고 헌재에서 탄핵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하여 내란죄를 빼면 헌재의 심리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헌재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재명의 재판 일정에 앞서 헌재의 심리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탄핵 인용은 결정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헌재에 40역이 제외됐다고 하나 조한창과 정계선이 들어간 것은 묻어버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없고 오직 시간 문제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남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그렇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혹은 공보관이나 이런 헌법재판소 내의 재판관 외에 그런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아예 대놓고 민주당 편을 드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고 중립성과 너무나 거리가 먼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에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좌편향된 인간들이 아주 쫙 깔려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정 시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원일치 탄핵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난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반헌법적인 판결이었고 사법폭란이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법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는 천질이 허약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빨갱이 판사들의 기교사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위정교사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린 김동연의 수법이 바로 기교사법이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내부적으로 결정시켜 놓고 시간 줄이기 용어로 내란죄 항목을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 가정스런 헌재의 움직임에 김희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희수가 살아온 삶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삶의 배경에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본다. 김희수는 과거 체제전복 활동을 한 민청학년 출신으로 약 60여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다만 혐의가 약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고 그리고 19회 사시에 합격해서 5.18 때 시체 검시관 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5.18 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압사시킨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도 있었을 만큼 오락가락한 문제인물이다. 김희수의 처 정선자는 이화여대 1세대 운동권으로 알려진 여자다. 김희수와 같은 민청학년 출신이며 광주에 녹두서점을 열어 대학가의 운동권 학생들을 배양했던 김상윤의 처 정현애와는 전남여고 동창이다. 김희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를 비롯한 주변 인물 모두 운동권 출신인 점은 김희수의 전력에 더욱 의구심을 더해주는 일이다. 혹시 그는 사법부로 들어간 김일성 장학생은 아니었는지. 민청학년은 1972년 유신이 선포되자 박정희 정권의 저항에 일어났던 학생단체였다. 이들이 당시에는 유신 독재에 항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싸운 일로 지금은 유공자 처우를 받고 있으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상 민청학년이란 존재의 당위성도 민주화운동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그 구성원들도 대부분 대한민국에 저항한 반체제 활동가였다. 그리하여 이번 헌재 내란죄 빼기 권유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사법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희수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만큼 김희수는 위험한 인물이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자유민주의 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재와 김희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자의 행보를 드러내어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수는 필자와 같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고수면이라는 곳인데 6.25 당시 빨치산과 좌익들이 준동했던 성송면과 인접한 곳이다. 이에 더하여 김희수는 필자의 출신 대학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떻게 한우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반역과 애국 두 길로 나눠졌는가를 생각해본다. 역사를 잘못 선택하여 태어났음을 한탄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정재학 전라도 시인의 두 편의 날카로운 글, 현재 대한민국에 뒤틀리고 왜곡된 처참한 현실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정 시인처럼 반국가적인 종북 좌익 세력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적지 않은 각계 인사들이 꾸준히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